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제 좀 쭉 쉴 때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이르게 1월 장세가 시작되는 모습이었는데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된 좀 흐름을 보니까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주 시장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저희가 볼까요? 네, 연말에 예상을 하고 온 부분은 시총 상위주보다 개별주가 강했던 그 전통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개별주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그 시총 상위주 군들 중에서 낙폭과대 형태를 가진 쪽, 자동차, 2차 전지, IT 이쪽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되려 어제 장 종반으로 갈수록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늘 봐왔던 첫째 주의 개별주의 강세 특성 같은 경우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전거래일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또 여기에 연결해서 일정 같은 측면,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CES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연말에 미리 시세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시세를 다 반납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시장이기도 하고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가 이게 진정으로 낙폭 과대인지 아니면 그냥 낙폭이 나타났는지 그러한 점까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좀 종목별로 업종별로 지금 혼조세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전략을 그다음에 대응을 심플하게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최근의 시장의 특성으로 보면 좀 주가가 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조정이 하루에도 10% 나올 수 있고 실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업종 쪽, 그 업종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일부라도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주가의 반등은 빨라요. 왜냐하면 그 빠져있는 종목군들의 특성 같은 경우가 주가가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 특정 창구 같은 경우 연기금이면 연기금 아니면은 기간 중에 투신이면 투신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던 쪽이 딱 털어내는 그런 기점부터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이 나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쪽들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져 있는데 수주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는 거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대기업 같은 경우 완성형 로봇을 출시하는 일정이 상반기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지만은 시장이 빠질 때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는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떠 있는 종목보다 주가 빠져 있는 쪽 그쪽 종목들을 추려서 살펴보는 게 낫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을 봐야 되는 기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 부합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을 때는 설계는 한정 기술이하고 그다음에 이 설계를 바탕으로 기기를 만드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이런 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점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는 뉴스케일 파워가 직접 이 부분 수주를 했다고 하면은 그 설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주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BHI,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부분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맡아서 수주가 가능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전주를 접근을 할 때는 하나의 수주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점에서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 반등이 빠를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주가가 떠 있냐 빠져 있냐의 조건에서는 부합을 하는 거고요.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빠져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어떤 것 같은 경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적어도 몇 달 내에 가능성이 있냐라고 살펴보면 원전 수주 부분 몇 달 내에 충분히 해외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 수주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근에 대한 점도 이제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월에 시장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자, 개별주가 좀 매도 차익이 나오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개별주 반응 이후에는 1월에 4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 어느 정도지? 해보면 예상치 수준 또는 하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점에서는 이 종목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오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조정이 나올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군,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 가려지는데 4분기 실적 뒤에는 이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때는 매수 대응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격대에서 기존의 반등이 나타났고 거래가 수반이 됐고 수급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6,000원 초반에서는 반등하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6,000원 초반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한 5,800원대, 한 5,700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 날이 있어요. 그때 창구를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손절 물량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받고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냥 종가까지 이렇게 매도를 밀어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활용을 해서 내가 지켜보던 종목이 그런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6,000원 초반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가격 접근은 우선 6,240원대 현재 가격보다는 일부 아르기는 합니다. 충분히 위로 치면서 매수를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현재가보다는 아래로 잡은 6,240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BHI였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000원대 초반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응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도 봤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주들의 좀 특징적인 부분도 짚어볼까 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에서 저희가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총 상위주들이 실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이쪽 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반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1월 시장 같은 경우 1월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내년에 예상 실적이 이제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업데이트 이전에 지금 미리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한 구간입니다. 즉 이익 대비해서 싸진 종목도 있고 싸지는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지수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를 상회를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 15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부 증익이 나타나서 한 156억대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점을 대입을 해보면은 지수 하단은 한 2,100 정도로 추산은 돼요. 그렇다 보니까 2,100 같은 경우가 무조건 지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을 대입을 했을 때 그 정도의 하단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도출을 해봤을 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좀 싸지는 종목이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까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실적은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장이 원래 시나리오 개별주의 강세 첫 주 이 부분이 어그러지면서 조금 혼조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 수급 이 흐름을 체크를 하고 좀 한 단계 급하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템포를 늦추고 이번 주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OLED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가 OLED와 관련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면 당연히 수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적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IT, OLED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좀 업황이 부진해도 주가 조정이 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OLED 쪽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가 부재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그다음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12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350억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소재단에서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을 대입을 하더라도 이 정도 밸류 같은 경우는 밸류의 매력도 발생을 하고 업황이 돌아서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37,000원대 접근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